견과류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식습관 고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 건강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치매, 당뇨,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나면 견과류의 부작용과 효능을 완벽하게 정복 가능하며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견과류의 탁월한 효능과 주의해야 할 부작용을 포함해 견과류와 궁합이 뛰어난 3가지 음식과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3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용한 정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30g 정도로 특히 체중 관리나 칼로리 제한이 필요한 사람들은 섭취량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견과류 섭취 후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스타치오와 캐슈넛은 포드맵이라는 발효성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견과류 섭취량을 줄이거나 자신에게 맞는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신장 결석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옥살산 함량이 높은 견과류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파이테이트와 탄닌과 같은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철분, 아연, 칼슘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견과류를 물에 불리거나 발화시켜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과다한 경우가 많은데요. 견과류에는 이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어나 고등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공된 견과류, 특히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생견과류를 선택하고 간식으로 섭취할 때는 소금이나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콩과 같은 일부 견과류는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아플라톡신은 간 손상과 발암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는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견과류는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미와 견과류입니다. 백미는 전분이 풍부한 곡류로 주식으로 자주 섭취되지만 섬유질이 적고 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경우 백미의 높은 당 지수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도한 섭취 시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또한 백미와 견과류 모두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강정입니다. 호두강정은 달콤하고 바삭한 간식으로 설탕과 꿀이 많이 첨가되어 고당 간식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설탕과 결합될 경우 칼로리와 당분이 높아져 체중 증가와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간식을 피하거나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이 다량 묻어있는 견과류입니다. 소금이 많이 묻은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와 같은 간식은 특히 나트륨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릴 위험이 있으며 견과류의 건강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수분 균형을 깨뜨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기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견과류는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의 놀라운 효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견과류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견과류는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견과류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비록 지방 함량이 높지만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오랜 포만감을 제공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중을 더 쉽게 유지하거나 체중 증가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지방 일부는 소화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흡수되는 칼로리는 예상보다 적습니다. 또한 견과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타민 E, 셀레늄,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노화 관련 질환의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헤이즐넛은 비타민 E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성분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아연은 신경 기능을 지원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합니다. 더불어 견과류는 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에도 유익한데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견과류는 장 건강에도 좋은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염증을 줄여 대장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견과류는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칼슘이 많아 뼈의 강도를 높이는 데 유익하며 호두와 캐슈넛은 뼈 밀도를 강화하여 골밀도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는 항염 작용도 뛰어나며 폴리페놀과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는 심장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와 브라질너트는 항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료품으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몸에 활력을 주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져 영양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요거트나 스무디에 견과류와 함께 넣어 상큼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간식으로 즐기거나 샐러드에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더해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바나나의 섬유질이 소화를 돕고 견과류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간식으로 바나나 조각과 견과류를 함께 먹거나 바나나를 잘게 썰어 오트밀에 넣어 섭취하면 영양과 맛이 가득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아침이나 간식으로 즐기면 에너지와 영양이 풍부한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뼈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두부의 단백질이 보충되고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볶음 요리에 두부와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을 넣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가득한 한 끼로 만들거나 두부 샐러드에 견과류를 추가해 영양 가득한 식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세 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견과류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견과류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음식 조합을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견과류를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견과류는 밀폐된 비닐 포장이나 밀봉된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 포장은 공기와 습기의 침투를 차단하여 견과류의 산패를 방지해 지방이 산화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내부에 공기가 많이 차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기와의 접촉이 많으면 견과류의 지방이 쉽게 산화되어 신선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견과류는 신선도가 핵심이므로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생산일자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견과류의 지방이 산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불어 구매 전 향과 맛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선한 견과류는 고소한 향을 내지만 산화된 견과류는 쿰쿰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맛을 보았을 때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야 하며 쓴맛이 나거나 텁텁한 식감이 느껴진다면 이미 오래되었거나 산패된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견과류 종류에 따라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호두는 껍질이 균일하고 갈라짐이 없는 것이 좋으며 껍질 색이 고르게 갈색을 띠는 것이 신선한 호두의 특징입니다. 아몬드는 광택이 있고 균일한 색을 띠는 것이 이상적이며 캐슈넛은 형태가 온전하고 부서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으며 알맹이가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신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견과류는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지방이 빠르게 산화되어 맛과 품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견과류를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견과류는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할 경우 산패 속도가 빨라지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포장에서 꺼내 밀폐 용기에 옮겨 담으면 습기와 공기의 유입을 차단하여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관할 때는 냉장고나 냉동고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여름처럼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견과류가 상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냉장 보관 시 견과류는 6개월 정도 신선하게 유지되며 냉동 보관 시에는 최대 1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된 견과류는 별도의 해동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견과류를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꺼내기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다시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견과류를 껍질째 보관하는 것도 신선함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껍질은 자연스럽게 보호막 역할을 하여 견과류가 공기와 습기에 덜 노출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껍질이 있는 상태로 보관하면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견과류의 냄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산패된 것이므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견과류를 만졌을 때 끈적거리거나 맛이 쓴맛이나 텁텁한 식감이 느껴진다면 변질된 것이므로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신선한 견과류를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견과류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견과류는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견과류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견과류를 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르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견과류를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100세 건강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